국립미술대학 전시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행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중만 회장은 이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70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냉철한 재벌이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를 향해 손을 뻗으며 신음처럼 외쳤습니다. 누나, 이게 이대문이 1970년대 판자촌과 푸른색 대문, 그리고 쪽진 머리의 노년 여성이 그려진 그림. 기다림 앞에서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TK그룹 회장의 오열 소리가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중만 회장이 올랐죠. 대한민국을 뒤흔들 이 한 장의 그림 뒤에는 50년간 묻혀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K그룹 강중만 회장의 일정은 언제나 분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홍보팀이 미리 준비한 스케줄에 따라 국립미술대학 졸업 전시회장으로 향했죠.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전시회장 정문 앞에 멈춰서자 수행원 5명이 일사불란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서 내려 전시장 계단을 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은 졸업작품을 보러 온 학생 가족들과 미술 애호가들로 북적였어요. 강 회장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TK그룹 홍보실장 박상무가 앞장서서 전시 동선을 안내했죠.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은 채 그저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대형 전시실 안쪽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벽면에 한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제목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캔버스 속에는 1970년대 판자촌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낡은 집들 사이로 푸른색 대문이 유독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쪽진 머리를 한 노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여인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의 발걸음이 그림 앞에서 멈춰졌습니다. 수행원들은 회장이 작품 감상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신기해서 조용히 뒤에 섰어요. 강 회장의 시선이 그림 속 푸른 대문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회장님. 김성민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갔지만 강 회장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노인의 몸이 그림 앞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목이 매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나. 강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이내 오열이 시작되었죠. 전시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TK그룹의 최고 권력자가 한 그림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십니다. 수행원들이 강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손을 뻗어 캔버스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이대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든 관람객들도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TK그룹 강중만 회장이 올랐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어요. 이서윤이었습니다. 26살의 신인 작가는 자신의 그림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노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서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이 왜 이 낯선 노인을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지. 현장 통제합니다. 모든 촬영을 중단해 주십시오. 박상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기자들에게 다가갔어요. 메모리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K그룹이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성민 비서실장이 강 회장의 팔을 부축했어요. 회장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일어서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전 시장 밖으로 실려나가듯 퇴장했습니다. 전 시장의 남은 서윤에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다가왔어요. 이서윤 씨 맞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왜요? 확인 절차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사내는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더니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경제뉴스 속보가 띄워졌습니다. TK그룹 강중만 회장 국립미대 전시회장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증세. 주가 7% 급락. 증권가는 발칵 뒤집혔어요. 강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퍼지면서 TK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재계는 술렁이었고 언론은 강 회장의 후계 구도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죠. 서윤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 한 점이 어떻게 이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TK그룹 본사 52층 전략기획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전무는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 PC로 인터넷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그는 강중만 회장의 조카이자 TK그룹 후계자 1순위였습니다. 이서윤. 그는 화면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차갑게 중얼거렸죠. 박 실장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박길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어요. 전무님 부르셨습니까? 강태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여자 뒤를 캐. 가족관계부터 학교 성적, 교우관계, 남자관계까지 전부 다. 박길두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어디까지 파면 됩니까? 흠집 하나라도 찾아내. 이 여자가 회장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아침 국립미술대학 학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 교수는 서윤의 지도교수였지만 지금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학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TK재단에서 우리 대학에 50억 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제안했네. 최 교수의 눈빛이 흔들렸죠. 단 이서윤 학생에 대한 학사 징계 검토가 전제 조건이라고 하더군. 그게 말이 됩니까? 최 교수가 반문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악의적인 게시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서윤, 강중만 회장 사생활 미리 조사해 그림 그렸다. 신인 작가의 치밀한 계획, 재벌과의 만남 노린 듯. 할머니 이야기는 거짓, 전문가 작품 배경 의심스럽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의 SNS 계정에는 악플이 폭주했죠. 서윤의 자취방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이서윤 씨, 강 회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미리 계획한 거 맞죠?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서윤은 방문을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음식을 주문할 수도 없었어요. 강태호의 지시를 받은 전략기획실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이 작성되었어요. 이서윤 씨 부친 2015년 다단계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교묘하게 꾸며진 문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전략기획실 차장이 강태호에게 보고했죠. 내일 오전 주요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서울 서초동의 한법무법인 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립미대 본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서윤 학생의 졸업작품 기다림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표절이요? 누가 제기했는데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작품의 구도와 색감이 해외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주장입니다. 서류에는 전혀 관련 없는 그림들이 첨부되어 있었지만 그럴듯하게 비교 분석이 되어 있었어요. 김성민 비서실장은 강중만 회장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1976년 대왕동 4번지 김명자라는 이름을 찾아. 김 비서실장은 밤을 새워 구청과 지적 공사를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낡은 재적 등본 한 장을 찾아냈죠. 고 김명자, 1976년 대왕동 4번지 거주. 회장의 손이 등본을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박길두는 서윤의 작업실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건물 3층, 잠금 장치는 단순한 열쇠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능숙하게 열쇠를 따고 들어갔죠. 작업실 안에는 스케치북들이 쌓여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일기장이 있었어요. 박길두는 가방에 스케치북 3권과 일기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실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오후 강태호의 사무실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길두가 가져온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 여자 할머니 김명자 씨에 대한 그림을 수년간 그려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회장님과 연결고리를 찾았나? 아직은. 다만 할머니가 1976년 대왕동에 살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강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대왕동이라고. 서윤은 대학 본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날아온 서류에는 표절 의혹에 대한 소명 요구가 담겨 있었어요. 2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졸업 취소 및 학사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자취방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킬 수 없었고 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협박 문자가 쌓여갔습니다. 재벌한테 빌붙으려는 거지가 뭔 예술이야. 네 부모 사기꾼이래. 키읔키읔키읔. 서윤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침대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날 밤 강태호는 프랑스산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죠. 이서윤, 내가 누구든 이 판에서 나가 떨어질 거야. 그는 냉소를 머금으며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권력은 진실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강중만 회장은 본사 건물이 아닌 경기도 광주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회장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성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김 비서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76년 대왕동 화재 사건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파일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어요. 펼쳐진 첫 장에는 낡은 신문기사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대왕동 판자촌 화재로 3명 사망, 1명 실종. 사진 속에는 잿더미가 된 집터와 울부짖는 사람들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죠. 당시 회장님께서는 11살이셨고 부모님께서 모두 그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눈이 미신 강영숙 양은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타오르는 불길,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누나의 손을 놓쳤던 순간. 계속하게. 김명자 여사의 주민등록 기록을 찾았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976년 당시 거주지가 대왕동 4번지로 확인됩니다. 강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4번지. 우리 집 바로 옆이었어. 그리고 이 여성분의 호적에는 1976년 이후 갑자기 개명 기록이 있습니다. 본명이 뭐였나? 강영숙입니다. 서재에 침묵이 흘렀어요.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누나가 살아있었다는 건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김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푸른 대문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어린 소년과 소녀,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서 있었어요. 이 대문은 아버지께서 직접 목수에게 부탁해서 만드신 거야.
강 회장의 손가락이 사진 속 대문의 문양을 가리켰습니다. 매화꽃 무늬를 새긴 이 대문은 우리 집에만 있었어. 이서윤 양의 그림에 그려진. 그래, 똑같은 대문이야. 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TK그룹 본사에서는 강태호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들었죠.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걸 막아야 합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말고 민간검사센터를 이용하게 만들어. 다음 날 서울 강남의 한 유전자 검사센터 소장실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백발의 소장은 강태호가 내민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센터 건물 매입 계약서입니다. TK그룹 명의로. 소장의 눈빛이 흔들렸죠.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됩니까? 곧 유전자 검사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결과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자취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보관해둔 것이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안에는 타버린 은비녀 하나와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푸른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1975년 겨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 서윤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푸른 대문은 자신이 그림에 그린 바로 그 대문이었죠. 왜 이 대문을 본 회장님이 그렇게?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자취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유튜버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어요. 그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요양원으로 향했죠. 요양원 원장실에서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대왕동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으셨나요? 원장은 기록부를 뒤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시면서 자주 헛소리를 하셨죠. 부리야 하시면서.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한 2년 전부터였습니다.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셨고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원을 나온 서윤은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그녀가 사진을 꺼내 다시 보려는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사내 3명이 우르르 내렸죠. 이서윤 씨죠? 서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사진 내놓으세요. 순순히 주면 다치지 않습니다. 박길두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품에 꼭 껴안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내들이 재빨리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싫어요. 이건 제 할머니 거예요. 한 사내가 서윤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또 다른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었어요. 손 떼시죠. 김성민 비서실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길두 일당은 순간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죠. 당신들, 누구요? TK그룹 비서실입니다. 이서윤 양은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윤을 보호하듯 둘러쌌어요. 이서윤 양 강중만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 비서실장의 말에 서윤은 어리둥절했어요. 저를요? 왜요? 차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위험합니다. 서윤은 박길두 일당을 돌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경기도 광주 별장까지 가는 동안 김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이서윤 양의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왜요?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렸죠. 별장에 도착한 서윤은 고풍스러운 서재로 안내되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전시회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앉으시게.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자네가 가져온 사진을 보여주겠나?
서윤은 품에서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사진을 받아들며 떨렸어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누나야.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자네의 할머니이신 김명자 여사는 개명 전 이름이 강영숙이었네. 강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남매였어. 서재의 정적이 흘렀고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TK그룹 본사에서는 강태호가 위조된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완벽합니다. 이서윤과 강중만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군. TK그룹 이사회 소집 공문이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전달된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강태호 전무의 서명이 찍힌 공문은 이례적으로 회장의 결재 없이 발송되었어요. 이사들은 술렁였습니다. 회장을 거치지 않은 이사회 소집은 TK그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강태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냉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사회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중만 회장 해임안 상정. 강태호는 주요 이사 5명을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각자에게 회장의 정신적 불안정과 비합리적 경영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회장님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어 그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경기도 광주별장의 서재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강중만 회장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지셨을 때 자주 말씀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이 났다. 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죠. 강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푸른 대문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셨습니다. 누나는 끝까지 날 잊지 않았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할머니 유품이에요. 봉투 안에는 타다 남은 은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비녀를 손에 들자 손이 떨렸죠. 이건 어머니께서 누나 성년례 때 주신 거야. 김성민 비서실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1976년 화재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낡은 소방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화재는 단순 실화가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발화 지점이 3군데였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군데라고? 네, 의도적인 방화로 추정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강 회장이 파일을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페이지에는 보험금 수령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화재 발생 3개월 후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수령인이 누구지? 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작은아버지. 강태호 전무의 선친이십니다. 서재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억 원. 1976년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김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아버님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작은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는 건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누구인가? 은퇴한 간호사 이순자 씨입니다. 현재 78세이시죠.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만나야겠네. 이미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태호는 기자회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홍보팀장이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왔어요. 이서윤의 기획범죄, TK그룹이 밝힌다 어떻습니까?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DNA 검사 결과 추가해. 혈연관계 없음을 강조하고. 홍보팀장이 물었어요. 자백 영상은 언제 촬영합니까? 영상은 이미 만들었어. 강태호가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얼굴에 합성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강중만 회장님의 과거를 조사해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상 속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실제 서윤의 인터뷰 음성을 편집하고 합성한 것이었어요. 별장 서재에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강 회장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자백 영상을 조작했다고? 네, 이미 일부 언론사에 선배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해. 회장님 내일 이사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김 비서실장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회장은 이미 강태호의 무대가 되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진실을 폭로해야 해. 강 회장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이사회에 출석하겠어요. 두 사람이 놀라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저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거야.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서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별장 경비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침입자 포착. 경호팀이 긴급 출동했어요. 정원 담장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괴한 3명이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강 회장과 서윤은 1시간 전 비밀 통로를 통해 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안내로 그들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괴한들은 누가 보낸 겁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강태호 전무 쪽일 겁니다. 김 비서실장의 대답에 강 회장은 창밖을 응시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 내가 직접 운전할 테니 차를 세워주게. 회장님, 50년 만에 내 손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싶어. 김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은 트라우마 때문에 수십 년간 운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췄습니다. 강 회장과 김 비서실장이 자리를 바꿨어요. 강 회장의 손이 운전대를 잡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이 뒷좌석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강 회장은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속도가 붙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누나가 살아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 차는 서울 도심에 진입했습니다. TK그룹 본사 건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강 회장의 말에 김 비서실장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3사람을 태운 차는 본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TK그룹 본사 52층 이사회의장은 오후 1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전무의 지시로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영상 테스트 한 번 더 해봐. 홍보팀 직원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에 서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딥페이크로 조작된 자백 영상이었죠.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장에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이사 중 13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강 회장은 오시는 겁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시계를 보며 냉소를 지었어요. 오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지셨으니까요. 오후 2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호가 의장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강중만 회장의 해임건입니다. 의사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먼저 회장의 최근 행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국립미대 전시회장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림 앞에서 무너져 오열하는 장면이었죠. 이어서 주가 급락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회장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그룹은 7%의 시가총액을 잃었습니다.
한 이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강태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어요. 위조된 서류였지만 공식 검사기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여성과 회장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즉 회장은 사기꾼의 치밀한 계획에 현혹된 것입니다. 스크린에 서윤의 조작된 자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중만 회장님의 과거를 조사해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상 속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접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고 성공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분노가 어렸어요.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강중만 회장이 서윤과 함께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회 회장님. 강 회장은 느린 걸음으로 의장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그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계속하게. 내 해임안을 논의하고 있었다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강태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일어섰어요. 회장님 이건. 앉아 강태호. 강 회장의 한마디에 강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죠. 의사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이게 자네가 준비한 증거인가? 강 회장이 강태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공식 검사기관에서 위조된 서류지. 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강태호는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회의장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3명이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수석 연구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과 박진수입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공식 문서를 꺼냈어요. 민간검사센터 소장으로부터 매수 제안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연구원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강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 건물을 TK그룹 명의로 매입해드리죠.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강태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김성민 비서실장이 회의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의사님들, 1976년 대왕동 화재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강중만 회장님의 부모님과 누님이 화재로 돌아가시거나 실종되셨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소방서 보고서가 띄워졌습니다. 발화 지점이 3군데, 명백한 방화였죠. 의사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화재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은행 거래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바로 강태호 전무의 부친이십니다. 강태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였어요. 이것은 강태호 전무의 부친이 임종 직전 작성한 자필 고백서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스크린에 확대된 편지 내용이 나타났어요. 떨리는 글씨로 쓰인 고백문이었습니다. 나는 1976년 대왕동 4번지에 불을 질렀다. 형의 보험금을 노리고. 강태호는 의자를 뒤로 밀며 뒷걸음질 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78살의 이순자 여사였습니다. 저분은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입니다. 김 비서실장이 소개했어요. 이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 동네 보건소 간호사였어요.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한 소녀를 구출했죠. 온몸에 화상을 입은 16살 소녀였어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아이가 정신을 잃기 직전에 말했어요. 동생을 구해달라고. 이순자 여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강영숙, 나중에 김명자로 개명했죠. 서윤이 앞으로 나와 은비녀를 꺼냈어요. 이것이 제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반쯤 타버린 은비녀가 회의장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어머니께서 누나에게 주신. 서윤은 은비녀의 머리 부분을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숨겨진 틈이 벌어지며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어요. 강 회장 가문의 인장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만약을 대비해 인장을 비녀 안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들은 숨죽이며 인장을 바라보았어요. 강태호는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강태호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룹을 위해, 자네는 욕심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야. 강 회장의 차가운 말에 강태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강 회장이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의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숨죽이며 회장의 말을 경청했어요. 강태호 전무는 경영권 박탈 및 가문 제명을 선포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강태호를 끌어내자 그는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돌아보았어요. 강태호가 퇴장하자 이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송구합니다. 이사들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남아있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유리창에 나란히 비쳤습니다. TK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모여든 것이었어요. 강중만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은 이미 속보로 타전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중계 차량들이 본사 앞을 가득 메웠죠. 오후 4시 정각 강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기자들은 펜을 들고 숨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난주 국립미술대학 전시회에서 제가 보인 모습을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림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던 강 회장의 모습이었죠. 그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서윤 양입니다. 서윤이 강 회장 옆으로 걸어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서윤 양의 할머니는 제 친누나였습니다. 강 회장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1976년 대왕동 화재로 저는 부모님과 누나를 잃었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아니, 잃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제 누나 강영숙은 그날 밤 살아남았고 김명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스크린에 김명자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타났어요. 누나는 화상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동생을 찾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서윤 양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 한 점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한숨이 흘러나왔죠. 김성민 비서실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TK그룹 홍보실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준비된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이서윤 양에게 가해진 모든 악의적 루머와 비난은 강태호 전 전무의 조작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허위 보도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부친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표절 의혹, 기획 범죄 의혹 모두 거짓입니다. TK그룹은 이서윤 양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비서실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립미술대학 학장실에서는 긴급 교수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서윤 학생에 대한 모든 징계 논의를 즉시 철회합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기다림을 학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작품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교수들이 박수를 쳤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공식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이서윤 학생의 졸업작품 기다림, 본교 명예 전당 연구 전시 결정.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들어 공고문을 읽었어요. 대박. 진짜 영화 같은 일이네. 이서윤 선배 진짜 대단하다. 서윤의 작업실 앞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 붙어 있었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강태호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 톱기사에는 자신의 구속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TK그룹 강태호 전무, 증거 인멸뇌물 공여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그는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차가운 독방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강태호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강태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죠. 방청석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함께 서윤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강태호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서윤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의 아버지는 평생 짊어졌던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TK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에서 고문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고문을. 그는 망설였지만 강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윤 양의 아버님이시니 당연히 받으셔야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TK그룹 이사회에서는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서윤 양의 작품 기다림을 그룹 차원에서 매입하되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합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연구 전시를 조건으로 합니다. 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계약서를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 양에게는 적정한 작품료를 지급하겠습니다.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던 유튜버들에게는 법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법원의 판결이 나자 유튜버들은 채널을 폐쇄했어요. 허위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사들도 정정 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본지는 이서윤 씨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일면에 실린 사과문은 뉴스의 화제가 되었죠. 서윤의 작업실에는 전 세계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제안했어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에이전트가 쌓인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를 그린 것뿐인데 당신의 진심이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경기도 광주 선영원에는 새로운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강영숙 김명자 여사지묘. 강 회장과 서윤이 나란히 묘 앞에 서 있었어요. 누나, 이제 편히 쉬세요. 강 회장이 절을 올렸습니다. 서윤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에 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야. 서윤이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50년을 달려왔어. 이제 쉬고 싶어. 강 회장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거야. 그게 그룹을 위한 길이지. TK그룹 이사회에서는 지배 구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전문 경영인 CEO 체제로 전환합니다.
김 비서실장이 보도 자료를 낭독했어요. 이는 강중만 회장의 결단이며 그룹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제게는 이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벌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다니. 경제신문들은 일제히 호평 기사를 실었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강 회장과 서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진짜 감동적이다. 권력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보여줬어.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단다.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시실에는 기다림이 영구 전시되었습니다. 작품 옆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그림은 50년을 기다린 사랑과 끝내 이루어진 재회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그림 앞에 오래도록 서서 감상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선생님과 함께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진짜 이야기예요? 응, 진짜야. 그림 한 점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서윤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어요. 캔버스에는 아직 밑그림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푸른 대문 앞에서 손을 잡은 할머니와 강 회장의 모습이었죠. 이번엔 행복한 재회를 그릴 거예요. 서윤의 붓이 캔버스를 천천히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대왕동 옛 판자촌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푸른 대문 예술촌이라는 간판이 걸린 3층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실제로 복원된 푸른 대문이 세워져 있었어요. 매화꽃 문양이 새겨진 그 대문은 50년 전 강 회장 생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대문을 비추며 따스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예술촌 개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강중만 명예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공식 행사였죠.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1년 전보다 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곳이기도 합니다. 강 회장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고 작품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예술촌 1층은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서윤의 첫 개인전 개막일이기도 했죠. 기다림에서 재회까지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입구부터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 작가 직접 볼 수 있을까? 그 유명한 기다림 연작을 실제로 보고 싶어. 사람들의 기대 섞인 대화가 들려왔어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재회라는 제목의 대형 캔버스였어요. 푸른 대문 앞에서 어린 소년과 노년의 여성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강 회장의 어린 시절이었고 여성은 서윤의 할머니였죠. 그림 속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관람객들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따뜻하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훔쳤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전시장 곳곳에서 이런 대화가 들려왔어요. 서윤의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편에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연작들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 겨울 창가, 빈 의자 같은 제목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각각의 그림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 미술평론가가 메모를 하며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서윤 작가의 작품에는 기억을 복원하는 힘이 있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게 해주지.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전시장 구석에서 조용히 관람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1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김성민 실장이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서윤 양 축하합니다. 개관 첫날부터 대성황이네요. 감사해요, 김 실장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서윤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김 실장의 안내로 서윤은 2층 휴게실로 올라갔어요. 강 회장이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목에 앉아. 서윤이 맞은편 의자에 앉자 강 회장이 차를 따라주었어요. 자네의 전시회를 보니 누나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에는 할머니의 미소를 닮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앞을 보고 살아야지. 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예술촌 3층에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0개의 작업실에는 각각 신진 작가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여기 임대료가 정말 없어요? 한 젊은 화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TK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3년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술촌 운영 담당자가 설명했죠. 작가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박상무는 강 회장의 은퇴 후 예술촌 운영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홍보실이 아닌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명예회장님, 다음 달 입주 신청자가 벌써 50명이 넘었습니다. 좋은 일이야.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진짜 재능 있는 작가들을 뽑아줘.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무도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강태호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대문 예술촌 개관, 이서윤 작가 개인전 대성황. 일면에 실린 기사 사진에는 환하게 웃는 서윤과 강 회장이 찍혀 있었어요. 강태호는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서윤의 부모님이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선물한 집이었어요. 여보, 이 장미 좀 봐. 정말 예쁘게 피었어. 서윤의 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올 줄은. 아버지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햇살이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립미술대학에서는 최 교수의 해임 소식이 공지되었습니다. 학문적 비윤리 행위 및 학생 인권 침해로 파면 처분. 교수 회의실에서 최 교수는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학장에게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돈 때문에 학생을 배신하셨습니다. 학장의 차가운 말에 최 교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파리의 한 미술관에서는 국제미술비평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작가로 이서윤을 추천합니다. 프랑스 비평가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기억을 복원하는 마법이죠. 독일 비평가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찬성. 만장일치로 서윤이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서윤은 예술촌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올해의 작가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축하합니다, 서윤 씨. 전 세계가 당신의 재능을 인정한 겁니다. 에이전트의 말에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매일 아침 강 회장은 예술촌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서윤이 작업복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자네와 차 한잔하는 게 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야.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예술촌 마당에서는 어린이 미술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림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려보세요.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강아지를 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엄마를 그렸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말이면 예술촌에는 시민들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푸른 대문 예술촌이구나. 강중만 회장과 이서윤 작가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래. 사람들은 푸른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져나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술촌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 회장과 서윤은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회장님 행복하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매우 행복해. 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누나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자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저도 회장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서윤이 강 회장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를 이어주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할머니가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예술촌 게시판에는 방문객들이 남긴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권력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서윤 작가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서윤은 이 메시지들을 읽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할머니,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1년이 지나는 동안 예술촌에서는 20명의 신진 작가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하며 독립해 나갔어요. 푸른 대문 예술촌 출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이곳을 한국의 몽마르트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강 회장의 작은 결심이 예술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예술촌에는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푸른 대문 위에 하얀 눈이 쌓이고 마당에는 눈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저녁이 되자 예술촌 전체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강 회장과 서윤, 그리고 예술촌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 저편에서 할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그녀의 속삭임이 따뜻한 실내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1년 반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푸른 대문 예술촌 앞 벚나무들이 만개하여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예술촌 개관 2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중만 명예회장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예술촌으로 향했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대규모 공식 행사였죠. 명예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김성민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오늘은 네 발로 걷고 싶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예술촌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놓여 있었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재계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들었어요. 강중만 명예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조명이 강 회장을 비췄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1년 전보다 훨씬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가장 안쪽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는 두 점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1년 반 전 강 회장을 오열하게 만들었던 기다림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별히 대여해온 작품이었죠. 푸른 대문 앞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노년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림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그 옆에는 서윤이 새롭게 완성한 연작 재회가 걸려 있었어요. 똑같은 푸른 대문 앞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린 소년과 노년의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소년의 눈에는 그리움이, 여성의 눈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경의 푸른 대문은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 회장은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가를 훔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누나, 우리 마침내 다시 만났어. 그의 속삭임은 아주 작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강 회장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어요. 흰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이제 당당한 예술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든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이건 완벽해. 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재회를 바라보았어요. 전시장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몰려들어 두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야. 저 두 그림이 한 쌍이라니.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 마치 영화 같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작품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평생 기다릴 거예요. 사진 기자들이 강 회장과 서윤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림을 바라보는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 사진 내일 일면에 실어야겠어.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가족의 재회, 이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강 회장은 서윤과 함께 예술촌 정원으로 나왔어요.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깨나리, 진달래, 목련이 각자의 색깔로 정원을 수놓고 있었죠. 이 정원을 만든 건 잘한 일이야. 강 회장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셨어요. 서윤이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누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항상 웃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앞에서는 밝게 웃으셨죠. 그래, 누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동생인 나를 늘 보호하려고 했지. 할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찾으셨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매일 중얼거리셨죠. 강 회장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미안해, 누나.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분명 행복하셨을 거예요. 결국 회장님을 찾으셨으니까요. 서윤이 강 회장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예술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미술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들이 캔버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할아버지 그려도 돼요? 한 아이가 강 회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럼 좋은 모델이 계시네.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강 회장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은 가만히 있을게. 강 회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예술촌에서 지내시는 게 행복하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강 회장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권력도 돈도 중요하지 않아. 진짜 소중한 건 이런 순간들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를 닮은 뭉게구름이 천천히 떠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온화하게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들이 강 회장과 서윤의 주변을 감싸며 춤을 추었죠. 할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나는 항상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시간이 흘러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예술촌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서윤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푸른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원된 대문은 석양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대문 앞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강 회장이 대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 앞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서윤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대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마치 재회 그림 속 장면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나를 잃었지만 자네를 얻었어.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지. 서윤도 강 회장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머니를 잃었지만 회장님과 이 아름다운 곳을 얻었어요. 예술촌 건물 벽면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술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마법이다. 금빛 글씨로 새겨진 이 문구는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문구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서윤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림이 증명해 주었잖아. 예술의 힘을.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푸른 대문, 황금빛 석양, 그리고 손을 잡은 두 사람. 이 장면은 마치 완성된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예술촌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죠. 하늘에서는 할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50년을 기다린 끝에 이루어진 재회. 그리고 그 재회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들. 강 회장과 서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으로 길게 늘어지며 하나가 되었어요. 예술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마다 따스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이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은 꿈을 키우고 아이들은 상상력을 펼치고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과 서윤이 만들어낸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과 서윤은 여전히 푸른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실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만 더 있자. 이 순간을 더 기억하고 싶어. 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별이 밝게 빛났어요. 할머니예요. 서윤이 별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누나가 우릴 지켜보고 계셔. 강 회장도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별빛 아래 서서 평화로운 침묵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푸른 대문의 기억은 슬픈 이별이 아닌 아름다운 재회로 끝을 맺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 수는 있었어요. 강중만 회장과 이서윤은 각자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그 예술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푸른 대문은 이제 단순한 문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재회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문은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를 품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고인물 열전이었습니다.